1950년대 중반, 한 젊은 지식인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국 명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에게는 서울대학교 교수직과 대형 교회, 목사직이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보장된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남 거창,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시골 마을에 무너져가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은 고작 수십 명. 학교는 수백만 환의 빚더미에 앉아 당장 내일 폐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보장된 성공을 버리고 자진해서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전영창은 1918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그는 일찍이 신학을 공부하며 민족의 미래는 오직 교육과 신앙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현실과 타협할 때 전영창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더 깊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에서도 그의 천재성과 열정은 빛을 발했고 석사 학위를 마친 뒤 박사과정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 고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당시 유학생들은 안전한 미국에 남으려 처절하게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영창은 달랐습니다. 조국과 동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공부할 수 없지. 그는 책을 덮고 귀국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돌보는 구호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에게 출세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서울대 교수직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1956년 운명처럼 거창고등학교와 마주합니다. 당시 거창고는 이름만 학교일 뿐 전쟁의 상흔과 극심한 재정난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었고 학교 부지와 건물은 빚쟁이들에게 압류당해 경매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전영창은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주위에서는 가봐야 달걀로 바위치기라며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시골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무자비한 빚 독촉이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전영창 교장은 자신의 온 사재를 털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미국의 후원자들이 조금씩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고 극적으로 학교 건물의 경매를 막아내며 첫 번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를 겨우 인수했지만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와 밀린 채무는 여전히 거대한 바위처럼 학교를 짓눌렀습니다. 1958년 겨울,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내일까지 당장 거액의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동분서주했지만 돈을 구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영창 교장은 학교 뒤편 산에 있는 작은 초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학교가 무너진다면 조국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학교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매서운 겨울바람이 치는 산속에서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를 아꼈던 미국의 한 독지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액의 송금 수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 금액은 신기하게도 거창고등학교가 갚아야 할 빚의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전영창 교장의 헌신이 만들어낸 이 기적을 보며 단순한 지식 창고가 아닌 생명과 신념이 살아 숨쉬는 학교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재정적 안정을 찾은 전영창 교장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꿈꾸던 참교육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한 것은 인류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을 뒤엎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이 응축되어 탄생한 것이 바로 훗날 거창고등학교의 상징이 된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금도 매년 졸업식마다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4계명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변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모든 교육이 대기업, 공무원, 의사 등 안정과 출세만을 향해 달려갈 때 전영창 교장은 아이들에게 거꾸로 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낮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창고 학생들은 성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배웠습니다. 시험 감독이 없는 무감독 시험을 치렀고 농사를 지으며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공부를 시키지 않자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명문대 합격률마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평생을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전영창 교장은 1976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거창고의 교정은 그를 애도하는 졸업생들과 주민들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통장에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적, 교육적 유산은 그 무엇보다 거대했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은 그의 아들 전성은 교장으로 이어졌고 거창고등학교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대안교육의 오랜 뿌리이자 명문학교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성공만을 쫓는 오늘날의 현대사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던 전영창 교장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